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시크릿노트 시즌2 김나연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는 22일에서 23일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된다는 소식에 코스피 지수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이 엿새 만에 매수세로 돌아섰고 개인도 동반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다만 기관이 2,500억 원 넘게 매도한 가운데 대형 IT주들이 부진하면서 지수 상승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업종별로는 상승 업종이 우세했고요.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제약바이오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또 오늘은 진에어의 면허 연장 발표로 한진, 진에어, 한진칼 등 이 한진 그룹주들이 동반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 역시 미중 무역 협상 재개 기대감 속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요. 772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최근 부진했던 제약 바이오주가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이 녹십자셀의 항암 치료제가 미국 FDA에서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녹십자셀의 계열사들도 동반 강세를 나타냈고 의약품 업종 자체도 3% 넘게 상승했습니다. 또 어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원격 진료를 강조하면서 인피니트 헬스케어, 또 유비케어 등 유헬스케어 관련주들 그리고 클래시스 등 의료기기 관련주들 상승하면서 오늘장 마무리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박동혁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장 어떻게 보셨나요? 뭐 나쁘지 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지만은 뭐 양봉이 나왔다라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 사실 음봉이 나왔다라고 해서 우울할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향후의 방향성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석을 좀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 코스닥 증시가 뭐 강한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장 시작부터 이제 갭으로 상승이 나와서 뭐 종가까지 반등이 좀 나와줬는데요. 장 출발이 강세였던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적인 측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을 보시게 되면 오늘 주가 자체가 이제 갭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갭 상승은 뭐 잘 아시다시피 붕 떠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자리가 되겠죠. 보시게 되면은 바로 여기, 그렇죠? 갭으로 상승 나오게 되면 그 갭을 메꿔주기 위한 주가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여기, 그렇죠? 큰 폭의 갭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당장이 아니더라도 때가 되면은 이 그 가격에 대한 하락이 나와서 그 갭을 메꿔주는 주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보통 월요일장이 장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조금 찝찝한 부분들이 있는데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글로벌 증시죠. 그래서 글로벌 증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미국 증시부터 보면은요. 미국 증시도 갭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갭 상승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갭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강해 보여가지고 출발부터 강하죠. 그래서 대단히 강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많이들 하는데 보통 떨어질 확률이 높죠.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일본 증시인데요. 일본 증시도 오늘 갭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약간 좀 미끼 반등이 아닌가라는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보시게 되면 갭으로 상승이 나와서 음봉이 나왔죠.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어떤 상승이 좀 제한적이고 음봉으로 나왔다는 것은 강한 반등이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 거기에 또 심각합니다. 정말 중국 증시가 보시게 되면 신저가를 찍었어요. 네, 그래서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반등이 안 나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증시 보시게 되면 뭐 작살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로 또 모질라서 오늘 또 신저가를 찍어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1.34%로 마감을 해서 지금 현재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 글로벌 증시가 안 가면 우리나라 증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우리나라 증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증시를 분석하면 안 되는 거고 글로벌 증시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증시의 상승 전환 패턴 그리고 일본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 증시도 힘없이 아마 주춤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물론 이제 그 다음 주가 좀 돼 봐야지 알겠지만은 일단은 저는 좋은 쪽으로 보진 않아요. 오늘 당장으로 봤을 때는 좋겠지만은 글쎄요, 뭐 다음 주 초 정도의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조심스럽게 오늘 접근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역시나 우리 증시의 상승을 위해서는 글로벌 증시 상승 전환이 확인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급등을 했을지 검색에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HCT 확인하겠습니다. 이 5G 전자파 유해성 측정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구축해서 주목받았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오늘은 5%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어떤 이유로 급등했을까요? 네,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찾아봤지만은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 기술적 반등 내지는 가격에 대한 메리트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최근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는 신고가 종목이 잘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동안에 좀 잠잠했었던 그런 저평가 종목들이 좀 잘 갑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좀 반등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 가지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가 긍정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전년 대비해서 뭐 영업이익률도 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시총 대비해서 부채도 많지도 않고 유보율도 1000% 정도가 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재무적인 측면이 상당히 좋고 주가 자체가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죠. 상장한 이후부터 시작해서 특별한 반등 없이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가격에 대한 메리트로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요, 뭐 시장만 좋아진다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좀 보여져요. 다만 이제 지금 증시가 좀 여러 가지로 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께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연속성이 없는 장세다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으로 보셔야 되지 끌고 가는 전략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지금은 손실이 나는 장세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죠? HTS 화면 켜놓고 종목을 매매를 많이 한다라든지 또는 뭐 나름대로의 어떤 그 비중을 좀 실어서 매매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 오히려 지금은 더 손실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에 따라서 또 전략을 또 바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짧게 비중을 좀 낮게 매매 횟수를 좀 줄여서 매매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HCT 시장만 좋아진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단기로 접근을 하시라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PNC테크 확인하겠습니다. 디지털 전력기기를 생산하는 전력 IT 전문 업체인데요. 이 종목 역시 오늘 5%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표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해당 종목 상당히 기업이 좋아요. 네, 뭐 최근에는 또 신기술 또 개발 중이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격적인 재료가 터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호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더욱이나 어떤 기술력 플러스 동시에 그 재무적인 측면, 그리고 가격에 대한 측면 자체가 바탕이 돼야지 이제 주가 자체가 추가적인 강세, 또 이어서는 대세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기술력은 뭐 상당히 좀 우수하고 또 가격에 대한 측면, 그리고 또 그 재무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우선 이제 재무제표를 좀 보도록 하죠. 네, 보시게 되면 재무제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래도 이제 매출이 꾸준하게 15% 정도 이상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부채가 대단히 좋습니다. 네, 해당 종목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700억 정도가 되는데 부채가 1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유보율이 한 1600%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런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뭐다? 항상 강조드리죠. 망하지 않는 기업을 싸게 사면은 다 돈이 된다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이 기업의 역사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가. 그래서 뭐 특별하게 올라간 적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측면으로도 계속 봐줘야 되고 동시에 훗날 중장기적인 측면으로도 봐도 되는 종목입니다. 그건 이제 때와 시기가 이제 중장기 또는 수익 매매가 가능한 시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지금 차트는 뭐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항대를 뚫어주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뭐 거래량 측면도 긍정적입니다. 너무 과하지도 않고 적당한 선에서.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요즘에는 항상 오후장에 종목들이 많이 밀려요. 오후장에 오전장에 반짝 상승 나오고 오후장에 윗꼬리 달고 떨어지기 때문에 종목을 좀 들고 가시다가 약간 시장이 좀 밀리고 종목이 좀 힘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분할로 대응하시면서 빠져나오시면은 좀 더 또 효율적인 매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PNC테크 재무도 탄탄하고 아직 본격적인 재료도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반등세 충분히 나와줄 수 있겠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마지막 종목으로는 아난티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58% 증가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오늘 8% 넘게 상승했습니다. 대표님, 이 종목 실적 때문에 올랐을까요? 어떤 이유로 올랐을까요?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죠. 네, 최근에는 뭐 실적에 대한 어떤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뭐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특별히 테마도 없고 특별히 뭔가 없다 보니까 이제 실적을 명분으로 이제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올리는 것 같고 또 지금 시기가 또 실적 발표에 대한 어떤 내용들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적에 대한 명분으로는 그 주가 상승률이 많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안 좋게 나온 종목들도 보면 잠시 잠깐 떨어지지 그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종목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재무제표 항상 강조드리지만 그리고 이제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난티는 화면 보시게 되면 이제 이 기업의 역사입니다. 네, 화면이 좀 다소 좀 지저분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뭐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자리가 바닥권이고 이 자리가 지금 현재 고가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주가 자체가 뭐 한 1,000원대 있던 종목이 뭐 12,000원 정도까지 급등이 나왔으니까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 누군가가 차익 실현을 안 내보내겠습니까? 당연히 때가 되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중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말 그대로 단기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검색기의 포착에 대해서 장중에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준 건 사실이지만은 잠시 잠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물론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은 길게는 보지 마세요. 네, 짧게 이익 실현하시고 현금화 아시겠죠? 네, 아난티 역시 짧게 차익 실현을 하시고 현금 보유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종목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자세히 들여다봤고요. 더 많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이제 기다리시던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마지막 요일은 항상 여러분들께 뭔가 좀 도움이 되고자 또 주말을 이용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오늘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차트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낙폭과대, 즉 가격에 대한 저평가를 통해서 매매하는 매매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고 뭐 잠시 후에 또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 제가 사실은 오늘 그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께 좀 이 기법을 좀 노출을 시키면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알면 알수록 기법은 그 확률적인 데이터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할 지표와 그리고 수치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기법에 플러스 그 지표를 적용하시면은 확률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잠시 후 온라인 방송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가격 메리트를 이용한 매매법 어떠한 기술인지 지금 바로 박동혁 대표의 강의로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이죠, 그렇죠? 네, 한 주 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되도록이면은 항상 금요일은 여러분들께 기술적 분석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자료를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나름의 또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은 또 우리는 또 주식인 아니겠습니까? 또 열심히 공부해서 또 다음 주, 또 다음 달, 또 향후 큰 수익 내시라고 오늘 또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제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그 저평가, 네, 때가 되면 간다 이거죠. 저평가, 고평가, 그렇죠? 잘 알고 계시죠? 고평가는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고 또는 고평가는 또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고 또는 뭐 너무 과하게 올라가 있다. 너무 또 과도하게 떨어져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저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또 매매를 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자, 저평가란 무엇이냐? 네, 저평가는 일단 뭐 두 가지로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서는 그 기업 가치에 대한 저평가라는 게 있고 또 다음으로서는 기술적 저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에 대한 저평가라는 것은 이제 재무제표를 통해서 저평가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뭐 퍼라든지 또는 부채 유보율이라든지 영업이익률, ROE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기업 자체가 지금 현재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가, 고평가가 되었는가, 저평가가 되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인데, 자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과거에 그 애널리스트 있죠. 네, 전문적으로 이제 기업을 분석하는 그런 아주 좀 뛰어나신 능력자분들이죠. 근데 이제 뭐 장단점이 있죠, 그렇죠? 네, 분석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나름의 기업 탐방을 통해서 열심히 기업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도 잘 나오고 부채도 별로 없고 유보율도 높고 뭐 부동산 가치도 많고 성장성도 있고 해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게 제공을 해주죠. 네, 종목 참 좋다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종목들이 현실적으로는 주가 자체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새롭게 또 탄생된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테크니컬 애널리스트, 바로 기술적인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또 나오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차트죠, 그렇죠? 차트. 그래서 물론 이제 차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재무제표는 보고 거기서 기술적인 측면의 비중을 좀 더 두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분석을 하니까 실제로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론하고 또 우리가 또 현실 세계에서 매매하는 거는 또 많은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기업 가치의 저평가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재무제표를 통해서 예측을 하는 부분인데 이제 확률적으로 대단히 좀 떨어지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인 저평가입니다. 이 기술적인 저평가는 말 그대로 차트, 가격을 뜻합니다. 많이 빠진 거, 그냥 많이 빠진 종목을 그냥 기술적 저평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기준을 뭘로 둬야 되느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우선 본격적인 이제 그 기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고는 공부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장에는 이제 코스피하고 이제 코스닥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피는 우량주 중심으로 이제 포진이 돼 있다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코스피는 이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있습니다. 이제 소형주는 사실 우량주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네. 잡주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는 이제 대형주가 100종목이 되고 중형주에 이제 200종목이 돼서 이제 우량주가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유명 기업들이 한 300종목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기업들을 흔히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지수 관련주라고 얘기합니다. 코스닥 종목을 지수 관련주라고 하진 않아요. 우량주, 중형주 이상을 우리가 지수 관련주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수 관련, 지수와 연동된다는 얘기죠. 실적이 좋아도 성장성이 좋아도 차트가 좋아도 장이 빠지면 빠져버려요. 네, 근데 개별주 같은 경우는 물론 장 빠지면 개별주도 밀리긴 하는데 개별주 같은 경우는 즉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은 시장이 떨어져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그래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이 밀리면 코스피에 해당하는 그 우량주 중심의 종목들은 거의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술적인 측면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시장이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고 시장이 떨어지면 따라 떨어지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거래소 중형주 이상에는 적용을 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개별 기업 가치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뭐 개별주라고도 우리가 얘기 많이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뭐 테마, 때에 따라서 어떤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지 뭐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뭐 업종의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예를 들어서 화학 업종이 강하면 화학주들이 강세고 자동차 업종이 강하면 자동차 업종이 거의 다 올라가죠.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뭐 기계 업종이 강하다 해서 기계 업종이 가고 그러진 않고 개별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테마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코스피 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전 종목에 해당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성공 투자의 비법은 무엇이냐?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떠들죠. 그렇죠? 네, 망하지 않는 기업을 저렴한 가격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실제로 알면서도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돈을 벌고 싶으니까. 안 망하는 회사 내비두면 다 간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투자 안 하죠. 왜냐하면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항상 시크릿 노트를 열심히 시청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자, 기술적 저평가 매매를 잠시 잠깐 공개를 하면서 나름의 매매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을요. 네, 지금 그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찍으세요.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죠? 메모하는 것보다는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내용들을 좀 찍어 주시길 바라겠고 좀 여유가 안 된다면 홈페이지에 항상 그 자료가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날짜를 기억하셔서 시크릿 노트 들어가시면은 항상 네, 그 녹화 방송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법은요. 고점, 그래서 많이 올라갔죠. 고점에서요. 주가 자체가 마이너스 50%가 빠지는 거예요. 많이 빠지죠. 그래서 10%, 20% 빠지는 것도 아니고 50% 정도가 빠지면 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고점에서 그냥 쉽게 해서 쭉 올라갔다가 고점을 찍죠. 쭉 떨어지죠. 50% 빠지면은 그냥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다음. 근데 내가 만약에 50% 지점에서 종목을 샀어요. 또 떨어질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추가락이 이어진다면 내가 매수한 기준에서 마이너스 30% 정도 추가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30% 정도 떨어지면은 물타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웬만해서는 안 망합니다, 여러분들. 자, 반드시 재무제표가 좋은 종목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조건대로 하면 내가 사실 돈을 깨먹고 싶어도 깨먹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자, 이 캐몬이라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 해당 종목을 가지고 좀 설명드려볼게요. 주가 자체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뚝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갑자기. 네, 갑자기 올라가더니 뭐 글쎄요, 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50% 정도 올라갔죠. 네, 바닥권에서 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런 종목들을 바닥권에서 사기 좀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주가 자체가 쭉 떨어지지 않습니까? 음봉, 양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방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차트가 좋지도 않아요. 차트가 안 좋은데 갑자기 주가 자체가 V자 반등으로 나와서 50%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미인 차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께서 이제 차트 공부 많이 하셔서 아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죠. 주가 자체가 낙폭과대를 보여준 이후에 뭐 쌍바닥이라든지 또는 뭐 쓰리바닥, 다중바닥을 찍은 그런 미인 차트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사실 매매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갑자기 떨어졌다가 V자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더 떨어질까 봐 겁이 나요. 그렇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부담스러워서 매매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기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종목입니다. 캐몬. 3,200원에서 이제 고점을 찍었어요. 주가 자체가 뚝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50%가 빠졌어요. 그런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많이 떨어졌구나. 아이고, 굉장히 많이 하락이 나왔는데 이거를 가지고만 판단을 내리시지 이게 30%가 빠졌는지 40% 빠졌는지 50% 빠졌는지 분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많이 빠진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많이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지 많이 빠진 종목, 어디서 반등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분석을 잘 안 합니다. 아, 그냥 많이 빠지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지 이게 몇 프로 정도가 빠지면 적정 가격대지? 이걸 분석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주가 자체가 마이너스 50% 정도가 떡 떨어지니까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50% 정도가 딱 올라가니까요. 호재가 터집니다. 정부 신약 개발 2조 투입을 한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 신약 투자 수혜주로서 거론이 되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재밌는 사실은 바닥에서 호재가 나오질 않았어요. 이미 50%가 올라간 뒤에 호재가 터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지만 성장성은 뭐다? 항상 올라간 뒤에 터진다. 그렇죠? 실적 발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식은요 가격이에요, 가격. 그 가격의 핵심인데 많은 투자자분들은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대신 또 알려드려야죠. 다음 나노라는 종목입니다. 네, 정말 뜬금없습니다. 뭐 차트가 좋습니까? 전혀요. 사고 싶은 생각 전혀 안 드는 차트예요. 주가 자체가 고점 대비해서 쭉 빠지면서 뭐 허구한 날 음봉만 나오는데 이런 종목들 사라고 해도 안 사죠. 그렇죠? 예. 주가 자체가 갑작스럽게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순식간에 45%가 올라갔습니다. 매매하기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하신 분들은 절대 이런 종목을 안 사죠. 왜? 좋은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뭐 상승 N자, 뭐 쓰리바닥, 뭐 이런 패턴들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데 항상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정답은 어디에 있다? 가격. 그렇죠? 많이 빠진 종목은 올라가는 거고 많이 올라간 종목은 떨어지는 거예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네, 똑같은 종목이에요. 3,600원 정도에서 이제 고점을 딱 찍었습니다.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죠. 네, 그냥 뭐 10%, 20% 빠지는 것도 아니고 한 50% 정도 빠집니다. 50% 정도 빠지고 나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주식은요. 사실 전략이 중요해요, 전략.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종목 안에 뭔가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주식은요. 전략이 중요해요. 시황, 지금 이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매매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지? 전략이라는 건 간단해요. 특별하지 않아요. 시장이 좋으면은 매매 횟수를 늘리고 시장이 좋으면 비중을 늘리고 그렇죠? 이렇게 이게 전략이에요. 시장이 안 좋으면은요. 매매 횟수를 낮게, 비중을 낮게, 분할 매수의 범위를 넓게. 장세가 좋아요. 한 5%, 10% 정도 떨어지면 물타기 하셔야죠. 장이 좋으니까. 근데 장 안 좋을 때는요. 잘하시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30%, 50% 빠지는 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시장이 떨어질 때는 시장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분할 매수의 범위를 상승장에서는 5%, 10%로 보는 것이 하락장에서는 30%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전략이에요. 그게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략도 시황을 잘 분석해야지 그 전략들이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다시 보면 그냥 마이너스 50% 빠졌어요. 그냥 사세요. 그냥 두려워하지 마시고. 많이 빠졌으니까 더 빠지면 어쩌지?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전략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전략. 많이 빠졌으니 가격을 믿으시고요. 재무제표에 문제는 없어. 많이 떨어졌으니까 가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전략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주가 자체가 45% 정도가 땅 하고 올라가서 호재가 하나 나옵니다. 유상증자 호재가 나옵니다. 그 유상증자 호재는 악재죠, 일반적으로. 근데 삼자 배정, 특정 인물에게 이제 물량을 이제 제공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무슨 얘기예요? 호재로 일단 반영이 되죠. 이런 거죠, 뭐. 네, 바닥에서 호재 안 나요. 툭 올라가고 나서 터지지, 그렇죠? 짜증 납니다, 그렇죠? 다음. 자, 항상 여러분들께 이제 열심히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네, 정말 지겹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상위 1%는 가격에 투자를 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뭐 성장성, 뭐 실적, 이슈, 뭐 이런 거 좋아하세요. 근데 이거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 들어와서 손실을 보는데 이거는 이제 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증권거래소에서 통계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를 한번 훑어보니까 전체 개인 투자자 가운데 97%의 개인 투자자들이 4년 안에 떠난다라는 통계 발표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97%의 투자자분들이 4년 동안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이제 놀러 다니는 줄 아세요? 아니요. 돈 깨먹고 떠났다는 얘기예요. 반토막. 때로는 깡통 차고 떠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4년 후에
이제 떠나는 그 투자자들이 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성장성. 많이 올라간 종목. 테마, 이슈 뭐 이런 거 좋아해요. 여러분들 조금 찔리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네.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다음. LB세미콘이라는 종목입니다. 멀쩡하게 있다가 60%가 올라옵니다. 예, 차트 별로 좋지도 않아요. 쭉 떨어졌다가 그냥 바닥 짚고 올라가 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잡아요, 이거를 사실상. 왜냐면 뭐 차트 모양이 좋아야지요. 갑자기 가는데. 다음. 8,200원에서요. 주가 자체가 3,755원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계산해 보면 한 50% 정도 이상이 빠집니다. 그렇죠? 그럼 50% 정도 이상에서 이왕이면 양봉 나올 때 사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50%에서 왜 매수를 안 하냐라고 물으신다면 50%에서는 음봉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54% 빠진 구간에서 이제 양봉이 나왔어요. 50%에서 사면 되는데 음봉에서는 안 사야지. 그렇죠? 그래서 54%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샀어요. 네, 박동혁이 말 믿고 재무제표 문제 없는 거, 마이너스 50% 빠진 거, 전략만 지키고 그냥 샀어요. 샀다고 치자 이거죠. 주가 자체가 60%가 올라갔어요. 주가가 바닥에서 호재가 안 나고 60%가 올라가니까 이거는 60%가 올라간 뒤에 호재가 터졌어요. 뭐라고? 방탄소년단 컴백. 네. 방탄소년단 잘 아시죠? 네,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빌보드 차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저도 이제 하도 유명하다고 해서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또 부록의 나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조금 정서적으로 좋아하고 좀 맞진 않는데 하도 유명하니까 한번 들어봤어요. 노래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되면은요 인터넷에서 한번 또 다운받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빌보드 들어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튼 이런 뉴스가 이제 올라가서 뜬단 말이에요. 답답하죠, 그렇죠? 바닥에서 떠주면 좋은데, 그렇죠? 그냥 가격에 투자하시면 되는 거. 핵심은 가격이다, 여러분들. 많이 빠졌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몇 프로 빠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많이 빠진 거를 보시잖아요,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30% 빠졌는지 40% 빠졌는지 50% 빠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던 거예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많이 빠진 거를 투자하는 게 아니다. 가격이 중요하다. 보통 50% 정도 빠지면 웬만한 투자자는 다 손절치고 매매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음. 자, 제가 보통 종목을 공개를 안 하는 경우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공개를 안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보통 내용이 안 좋을 때 제가 땡땡땡이라고 제가 보통 올려놓습니다. 2,220원에서 주가 자체가 이제 곤두박질을 쳐서 이제 마이너스 49%가 이제 떨어져서 50% 정도 빠진 거죠. 뭐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이런 매매 하시면 안 돼요. 왜 매매를 하면 안 되는지 다음 화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어때요? 재무제표가 아주 엉망이죠. 그렇죠? 3년 연속 적자 기업이에요. 그럼 이제 3년 연속 적자 기업을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4년 연속 적자면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3년 연속 적자라는 것은 다음 연도에 또 실적이 또 적자로 전환이 되면 뭐 적자 전환은 아니고 계속 적자가 유지가 되면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상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 들으니까 조금 다르게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제가 오늘요 그 장중 무료 방송을 제가 진행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장중 무료 방송을 하면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과 이 시간에 이제 방송을 한 게 아니라 많은 투자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침 9시부터 장마감 3시 30분까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하면서 뭐 종목 추천도 드리고 또 기법 강의도 하고 성공 투자 전략도 말씀드리고 또 남은 시간에 또 종목 상담까지 또 이어서 했어요. 그런데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말씀을 드릴게요. 한 100종목 정도를 종목 상담을 하면요. 한 50% 정도가 부실주예요. 50% 정도가 부실주고 뭐 그 안에는 또 고가 종목도 섞여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신고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도 좋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 상담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극히. 재무제표가 안 좋거나 또는 신고가거나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떤 분들 이렇게 종목 상담 해드리는 거 보면 아니 3년 연속 적자 기업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어요. 비중 5% 들어간 것도 아니고 비중 50% 들어가 있어요. 답답하죠. 어떤 분들은 더 심합니다. 어떤 분들은. 감자를요 3-4번 정도 한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놀랄 일이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놀라지 않고 있죠, 표정들이. 그렇죠? 왜?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다 보입니다, 저는. 감자 2회 이상 바닥주 대량 거래 터지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요. 95% 이상이 상장 폐지가 돼요. 언제 될지 몰라서 그런 거지.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술적 분석은 네, 여러분들 다른 것들이 이제 조건에 맞았을 때 이런 기법을 써먹는 거지.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 50% 떨어졌다고 사면은 다음 날 일어나고 나면 거래 정지돼 있어요. 다음. 자, 3초 재무제표 분석법. 네, 온라인 방송에서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재무제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재무제표를 모르면 이 기법을 써먹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단순히 차트만 가지고 종목을 매매를 해버렸는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갑자기 거래정지 공시가 떠버렸어요. 골치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재무제표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감자도 봐야 돼요. 그거 보는 방법이 있어요. 3초 만에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방법. 이거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거든요. 잠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하도록 하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좀 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사실 제가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재무제표하고. 사실 50% 정도 주가가 빠진 이후에 확률을 조금 더 높이려면 그 고급 지표가 하나 있어요. 그 지표하고 저만이 알고 있는 그 수치값이 있는데 그 수치값을 적용을 시켜야지 사실 그게 진짜 급등주로 탄생이 돼요. 제가 그것까지는 사실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사실. 네, 왜냐하면 너무 노하우를 가지고 제가 오픈을 하니까 네, 우리 그 제자분들이 아 대표님 방송 나가서 너무 오픈하신다. 네, 적당히 하셔라 이런 말씀을 이런 얘기를 우리 그 제자분들이 하길래 제가 사실 이제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네, 함께 가자. 네, 다 함께 살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자료는 준비하지 않았지만은 잠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 지표 그리고 그 수치값을 적용을 해야지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요. 그것까지 제가 공개할게요. 서비스로. 다음. S모라는 종목입니다. S모. 네, 요즘에 뭐 인기가 좋더라고. 자, 볼까요? 주가 자체가 이제 뚝 떨어지는데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몇 프로 정도 떨어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냥 많이 빠진 종목을 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사자. 근데 많이 빠져서 샀는데 또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가격 분석을 안 한 거예요. 아, 그냥 많이 떨어졌구나. 그냥 차트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가는 거구나. 아, 많이 떨어진 종목이 잘 가니까 아, 이 종목도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프로 정도 떨어진 거에 대해서 분석하신 분들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 것 같아요. 36%가 올라서 갑자기 30%, 36%. 차트가 좋아요? 뭐 차트만 봤을 때는 뭐 개판이죠, 뭐 그렇죠. 네, 쭉 떨어지는 누가 사요 이런 종목들을 상식적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원리를 알면은 보이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니까 두렵고 자신감이 없는 거고 알아봐요. 두려울 게 없어요. 거기에 플러스로 난 어떻게 매매할 거다라는 전략. 두려울 게 없죠. 그냥 자신감 있게 사는 거예요. 다음 화면. 어디서? 여기서. 여러분들. 마이너스 50%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사세요. 여러분들. 네. 물론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기본적인 것은 지켜줘야 돼요. 그 기본을 지켰을 때 사라는 얘기지 그냥 무조건 차트 가지고 그냥 종목 사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주가 자체가 36%가 올라가는데요. 36%가 올라가니까 갑자기 특징주라고 뉴스가 하나가 딱 뜹니다. 삼성전자 자율주행 차팀 신설. 그 당시 때 이제 막 관련 종목들이 막 급등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에서 뭐 자율주행 팀 또 신설한다. 그러니까 이쪽 뭐 관련 관련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여주고 이제 대기업이 또 달려드는 쪽은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되지 않습니까? 또 대기업의 후광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재료가 좋죠. 네, 근데 뭐 이미 올라가서 뭐 뉴스 떠버리는데 뭔 의미가 있어요? 네, 뉴스 터지고 나니까 또 떨어져. 왜요?
달라붙는 거예요.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수급이 이제 엉망이 돼버리는 거지. 들어와서 2, 3% 뛰게 하고 나가고 2, 3% 뛰게 나가고 조금 떨어지면 손절매 쳐버리고 주가를 올리고 싶어도 안 올라가는 거죠. 단타꾼들 들어오면 원래 재미가 없죠. 네, 다음 화면. 자,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종목 공개를 안 하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거예요.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아우,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 투자자들이 사죠, 이런 종목들. 야, 많이 빠졌어. 많이 빠졌고 바닥에서 바짝바짝 기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갈까요? 다음 화면. 마이너스 40%대까지밖에 안 빠져서 그런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거. 그게 그건 것 같죠? 안 그래요. 10% 빠진 거하고 20% 빠진 거하고 30%, 40%, 50% 빠진 거는 심리가 달라요, 심리가. 10% 빠진 거 많이 빠졌다고 생각 안 하죠. 기술적 반등 잘 안 나와요. 20% 애매하지. 30% 정도 빠지면 기술적 반등 나오는 종목들 조금 있어요. 40% 정도 빠지면은 조금 그래요. 예. 근데 50%라는 그 기준이 딱 생기면은 이 주가 반토막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토막. 그렇죠? 40%하고 50%의 그 10% 차이에 따라서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50%는 반토막이에요. 그 반토막에 대한 심리예요. 40%밖에 안 빠지니까 안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게 공부예요, 이게. 여러분들. 밤새도록 공부해야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남들과 다른 생각 가지고 분석해야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 문제 아시죠?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재차 강조를 드리지만은 문제가 없는 종목은 확률이 높아요. 문제가 있는 종목은 확률이 낮아요. 항상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리잖아요. 어떤 분들께서는 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속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또 오늘도 또 뭐 가격 얘기하는 거야? 오늘도 또 재무제표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왜냐면은 제가 10번을 방송하면은 10번 다 좋은 종목 사세요. 이거를 노래를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근데 그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예, 자녀분들을 키우고 계시죠? 매일 똑같은 얘기하죠. 매일. 네, 밥 먹어라. 저도 집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밥 먹어라. 네, 뭐라고 하세요 또? 공부해라. 매일 똑같은 얘기합니다. 잔소리인데 예, 똑같은 얘기도 매일 하면 잔소리가 되는데 그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겹게 잔소리를 하죠, 저한테. 예. 왜냐하면은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요, 네, 양보가 없어요. 양보할 수 없어요. 매일 떠드는 거예요, 매일. 재무제표 보세요, 가격에 투자하세요, 쓸데없이 성장성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다음 주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또 인사드리는데 그때 가면 이제 이 얘기 또 하겠죠, 또.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네, 방송하는 동안에는 계속 얘기해야 돼요. 다음. 안 좋아요. 네, 부정적이에요. 네, 마이너스 60%가 빠졌어요. 아유,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죠. 안 갑니다. 왜 안 갈까? 다음. 안 좋잖아. 재무제표가요. 그렇죠? 네. 3년 연속 적자 기업이에요. 부실주는 그냥 부실주로 해석하세요, 여러분들. 자, 항상 여러분들 강조드리지만은 성장성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실적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가격 뭐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본이 갖춰졌지 않으면 모든 기법이 먹히지가 않아요. 볼린저 밴드, 파라볼릭, MACD 이런 거 제가 여러분들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강의도 많이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도 기본이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그런 기법들이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아니 더하기 뺄셈이 안 되는데 무슨 곱하기 나눗셈을 해서 정답을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강조드리지만 아니 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아니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걸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몰라도 되는 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재무제표 볼 줄 아세요? 라고 하면은 잘 모르는데요. 네, 그거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은요. 네, 굉장히 우리가 네 창피스럽게 생각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이 주식시장 와서 우리 가족의 자산을 관리하냐 이거예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거죠. 네.
여러분들의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죠. 우리 가족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데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어요? 좋은 종목을 사도 현찰을 판국에 부실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아니라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애정이 있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애정이 없으면은요, 아무렇게나 하세요라고 얘기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좀 큰 소리 쳐도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오늘 제가 잠시 후에 온라인 무료 방송이 또 준비가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법 플러스 추가적인 지표를 쓰고 그 지표의 수치값을 적용해야지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요. 제가 사실 공개 안 하려고 했어요. 네, 방송 나가기 전에 우리 제자분들께서 이 공개하지 마라. 너무 공개한다. 근데 안 되겠어요. 네, 우리 함께 가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잠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모든 걸 다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성공 투자하는 비법에 대해서 듣고 오셨는데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더욱더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대표님 한 번 더 안내해 주실까요? 네. 자, 여러분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계좌가 빵빵하게 늡니다, 여러분들. 바쁘시더라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무료 방송 꼭 참여해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공짜로 또 기법 공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래서 꼭 참여하셔서 다음 주 또 향후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네, 온라인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시크릿노트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